안녕하세요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사랑부동산 이정희 대표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속해서 하지 못했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, 또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장기 특별 보유 공제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, 임야, 또 나대지, 목장용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. 농지는 시 이상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제촌, 자경 농지를 말합니다. 또 주말 체험농장 같은 경우는 1000제곱평방미터. 그 다음에 임야는 제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또는 도시지역 밖에 또는 도시지역 내에는 보존녹지지역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말합니다. 목장용지는 시 이상 주거, 상업, 공업 지역 외에 지역에 소재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. 그 다음에 비사업용 나대지는 재산세 종합과세 대상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또는 잡종지의 토지를 말해요. 농지는 제촌, 제경, 도시지역 외에 소재해야 되고 기간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예요. 제촌 사업용 기간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또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고, 나대지는 필수적으로 주를 해야만 되지 그 하지 않으면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거죠. 근데 8년 자격농지라는 게 있어요.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3년 전에 내가 샀다고 하면 3년 중에 2년을 경작을 해야 되고, 만약에 5년 전에 샀다고 하면 그 5년 중에 3년을 경작을 해야 돼요. 전체 보유기간 중에 80% 이상의 기간을 해야만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. 제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, 군, 구 또는 맞닿은 시, 군, 구의 주소를 두거나 또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돼요. 이게 이제 제촌의 기준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돼요. 본인 혼자 오면 안 돼. 가족 전체가 와 있어야 돼. 그 다음에 자경이라는 것은 대리인으로 시켜서도 안 돼요. 임대를 놔서도 안 돼.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또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. 만약에 본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직장인이거나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연봉이 3,700만 원 이상이면 인정을 안 해줘요. 그 사람이 직장 가지고 뭐 텀으로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자격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런 사람도 있어. 내가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걸 인정 못하냐? 이건 안 돼요. 사업용 토지를 변경한 시점은 은퇴 이후에 되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. 그리고 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해당되지 않아요.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는 과거에는 자를 배제했어요. 2017년 1일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는 6%부터 적용을 해요. 그리고 매년 2%씩 추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, 보유기간이 15년일 경우는 최대 30%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201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부칙제 9275에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중과세를 안 내도 돼요. 8년 이상 제촌 자경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이것 역시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. 중과세 되는 비율은 기본세율에다가 10%를 추가하여 중과세를 내게 되는데, 과세 표준과 세율이 있어요. 그리고 누진 공제액이 있는데 1,200만 원 이하 남았을 경우는 일반 세율은 6%니까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는 10%를 더 부과해서 16%를 내게 돼요. 1,200만 원부터 4,600만 원까지는 15%니까 중과세율은 10%부터 해서 25%. 4,600만 원부터 8,800만 원 사이는 24%니까 중과세에서 34%. 5억 이상이 됐을 경우는 기본 세율은 42%인데 10%에서 52%, 이게 10%에서 52% 사이에 이렇게 중과세율을 내게 돼요. 근데 1년 내에 매도 시에 양도세율을 50% 내고,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, 이제 누진세율법에서 10% 한 게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4,500만 원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그 중에 50%를 적용하면 2,250만 원 되는 거죠.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본 공제도 있어 250만 원 하는 거하고 취득세, 법무사비, 공중개 보수 이런 걸 빼야 되거든요. 그거 빼고 50%거든요. 이제 대강 한 2천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지. 그래서 고액의 과세를 피하려면 최소한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지.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세금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. 몇 년 전에 내가 21억에 샀어, 이 땅을. 50억에 팔았어. 그러면 50억에서 21억에다가 필요경비 3%를 빼면 약 28억 남거든요.
그게 이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.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는 거예요. 30%. 8억 5천 돼요. 그걸 빼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약 19억 8천 정도 돼요. 여기서 이제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고 가세 표준이 나와요. 기본 세율은 42%인데 그래서 이제 비사업용이니까 10%더 준 거에서 52%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9억 9천5백이 나오는 거예요. 소득세 10%를 9,950을 떼서 나오는 금액이 총 부담세액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강 말씀드렸는데 항상 법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양도소득세는 실제 세무사나 간청에다가 다시 확실히 알아보고 하는 게 좋죠.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이런 것들을 알고 하게 되면 계획과 방향을 정해서 사게 되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토지라는 것은 국토 이용을 잘 활용해서 비사업용으로 가지 않고 업무용 또 사업용으로 사용해서 국토가 잘 개발되기를 바라서 이런 세금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. 땅을 사서 잘 개발하고 또 부도 누리고 나라 또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좀 딱딱한 동영상인데 제일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. 안녕.